네, 안녕하세요. 라르고 TV입니다. 자, 오늘은 단타 실력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훈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 있는 상위 종목들을 매일 분석해 주시면 되는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재료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차트 분석입니다. 일단 상승 종목들을 실제로 어떻게 분석하는지 제가 그 구체적인 과정을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유진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재료 분석을 먼저 해주고 이 재료에 맞는 차트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단기 투자 종목을 분석할 때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총액 500억 미만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 테마주고요. 세 번째는 당일 신규 상장주. 네 번째는 관리 환기 종목입니다.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에서 종목 선정을 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변동폭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하지 않고 패스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유진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봤을 때 시가총액이 386억이기 때문에 1번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종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메이지라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료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423억입니다. 그러면 1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린 리소스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가총액 1416억이고요. 관리 환기 종목도 아니고 정치 테마주도 아니니까 우리가 재료 분석하고 나서 차트 분석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일단 오늘 뉴스가 어떤 게 나왔는지 확인해 줘야겠죠. 자, 보시면 오늘 1시 56분에 100%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라는 이슈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상증자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이 무상증자가 S급 키워드인지 아니면 A급 키워드인지 B급 키워드인지를 우리가 구분하고 그 전략에 맞게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상증자는 A급 테마입니다. 보통 정치 테마주와 마찬가지로 해지 테마주로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해지 테마라는 것은 시장이 빠질 때 올라가는 테마를 의미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일단 A급 재료를 분류하고 나서 나중에 시장이 안 좋다면 S급 재료에 맞는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단기 투자와 단기 스윙까지는 모두 가능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구체적인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앞에 매물대가 일단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에 더해서 매집봉도 같이 보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만 봤을 때는 종가 패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가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도 강조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종목이 있다면 우리가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린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 패턴만 봤을 때는 종가 패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강조드렸지만 우리가 무조건 종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매물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분할 매수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주가가 눌릴 때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린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죠. 매물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자, 보시면 가격적으로 살펴봤을 때 14,000원부터 22,000원까지 물려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약 18,000원까지는 매물을 소화하고 세력들이 주가를 올렸습니다만 이 18,000원부터 22,000원까지의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온다면 매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이 한 번에 나온다면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우리가 주봉 차트를 통해서 더 구체적인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주봉상 60선을 살짝 돌파했습니다만 아직 완벽하게 돌파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타점을 잡기 위해선 지금 종가 자리에서부터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일주일 정도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60선을 지지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이 60선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A급 재료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지 테마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으면 S급 재료로 격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단기 투자와 단기 스윙까지 모두 가능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봉 차트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일봉 차트를 통해서 패턴을 분석해 본 결과 종가 패턴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앞에 매물대도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를 기준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눌림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눌림 매매 정확한 타점을 잡기 위해선 일봉 차트를 분석하는 것보다 주봉 차트를 분석하는 것이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봉상 차트를 봤을 때 60선을 살짝 돌파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60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눌린다면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다가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스트에이드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료부터 분석하고 차트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 국가대표로 초거대 AI 생태계를 조성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자회사인 이스트에이드가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에 상승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키워드 AI가 붙었고 여기에 더해서 과기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이슈가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A급 이상 되는 재료를 우리가 분류할 수 있고 여기에 맞는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스트에이드 역시도 지금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온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린리소스와 패턴 자체가 비슷합니다. 다만 앞에 차트를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윗골이 달린 캔들로 물량을 받아내고 그 이후에 5일선 지지하고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매물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스트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나서 점상을 만들고 윗골이 달린 캔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린 구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매물대가 아니라 매집 구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이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매집 구간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지금 같은 구간이 공격적인 매집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상한가를 만들어내고 나서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로 여기서 따라붙었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받아냈기 때문에 앞서서 나왔던 점상 구간도 공격적인 매집 구간이고 지금 상한가 이후에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이 나온 구간도 매집 구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집 나오고 나서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아까 그린리소스와는 다르게 조금 더 공격적인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60선 구간에 주가가 위치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물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60선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바로 올라간다면 우리가 상승 일파 구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요. 만약 주가가 예상치 못하게 빠진다면 120선을 견고하게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을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분할 매수로 물량을 모아가다가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린리소스와는 다르게 공격적인 매집 구간 이후 나오는 종가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종가부터 물량을 모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역시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린리소스와 같이 비교 분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FSN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뉴스를 먼저 살펴봅니다. 뉴스를 보는데 오늘 특징적인 뉴스가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 특징이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특징이라고 검색을 해봤는데도 지금처럼 안 나온다면 마지막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줘야 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5일 전 뉴스를 제외하고 특별한 이슈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은 차트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한 재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재료가 새롭게 나왔을 때 거기에 맞는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튜디오 미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똑같습니다. 재료 분석하고 나서 차트 분석 진행해 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 휩쓰는 캐던 인기에 스튜디오 미르가 반사이익을 받는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이거를 줄여서 캐던이라고 합니다. 캐던의 인기에 스튜디오 미르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스튜디오 미르는 2010년 설립된 애니메이션 제작 기획사로 캐던의 제작사로 참여한 것은 아니다. 다만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캐던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 이게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것은 없습니다만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이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S급일까요? A급일까요? B급일까요? 일단 A급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해도 일단
테마로 엮여 있고 키다운 관련해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 참여자들은 스튜디오 미르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상승 일파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급 재료에 맞는 차트 분석만 진행해주면 되겠죠. 자, 차트 보면서 구체적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이후에 눌림, 상승 이후에 눌림, 상승 이후에 눌림, 계속 상승하면서 눌리고 상승하면서 눌리고를 반복하면서 추세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주가가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세력들이 추세 상승하는 구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주가가 빠질 때 추세의 지지 라인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 조금 더 확률 높은 매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기존 봉의 시가 라인과 주봉상의 시평선을 연결해 봤을 때 이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단기 추세선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일봉 차트를 보면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스튜디오 미르 세력 같은 경우에는 상승 눌림 패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중단 라인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가가 빠질 때 추세의 지지라인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다가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조금 더 확률 높은 매매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에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재료 분석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일봉 차트, 주봉 차트 분석도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익홀딩스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부터 분석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차트 분석 진행해 볼 겁니다. 자, 보시면 원익홀딩스의 자회사인 원익로보티스가 엔비디아의 알레그로 헤드, 즉 로봇손을 연구 및 자체 R&D 목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로봇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로 주가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키워드로 살펴봤을 때 엔비디아와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S급 재료로 분류할 수 있고 여기에 맞는 타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S급 재료는 말 그대로 단기 투자와 단기 스윙, 중장기 스윙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일봉 차트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구간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확한 타점을 잡기 위해선 구간별로 논리적인 해석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하락하는 구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1선을 이탈하는 장대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대음봉을 기준으로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다만 121선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반등하는 데 성공했는데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장대음봉의 거래 대금입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 파동의 거래 대금은 많이 들어왔는데 반해 장대음봉이 나왔을 때 거래 대금은 앞의 상승 파동 물량에 비해서 적게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의 물량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세력들의 물량이었다면 다시 반등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다음 상승하는 구간에서 추세의 지지라인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60선을 이탈하고 나서 121선을 기준으로 다시 반등하고 단기 추세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61선을 기준으로 다시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 라인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빠질 때 단기 추세 지지라인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반등할 때 전고점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월봉 차트를 보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월봉상 120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아랫꼬리로 계속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월봉상 120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이제 추세 상승 구간을 만들겠다라는 세력들의 의도이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월봉상 120선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월봉상 120선이면 5,500원쯤 되는데 일봉상으로 보면 약 61선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분할 매수 타점은 이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역시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타 고수가 되기 위한 훈련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매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